그렇게 쉽다고? 말도 안 돼. 강의실 안의 학생들 대부분의 반응입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한글을 하나도 모르는 외국인도. 한글은 단 3시간만 공부하면 모든 한글을 다 읽을 수 있다는 거. 이걸 학습한 외국인도 스스로 놀라는 마법의 문자입니다. 여기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한 언어학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르본 대학교에서 일하는 앰브로스 스털링 교수예요. 저는 전 세계 여러 언어를 20년 넘게 연구해 왔어요. 매일매일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글을 쓰는지 그 속에 숨겨진 비밀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오늘은 제 학생들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려고 준비했어요. 저는 교실에 들어가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교실은 밝고 다양한 문화와 언어에 관한 컬러풀한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준비한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교실 앞에 서서 학생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미래의 가장 중요한 언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잠시 멈추고 그 질문이 교실 안에 울려 퍼지도록 했어요. 몇몇 학생들은 서로 속삭였고 교실 안의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 걸 느꼈어요. 많은 학생들이 비즈니스나 여행에 유용하다고 들은 중국어나 스페인어, 아랍어 같은 언어에 대해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비밀이 있었어요. 저는 한국어가 미래의 언어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 예술, 문화가 매일매일 놀랍도록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놀라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언어가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언어 말이에요. 오늘은 왜 제가 한국어가 그런 언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께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모든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용감하게 손을 든 몇몇 학생들이 있었어요. 한 학생이 스털링 교수님, 저는 한국어가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영어랑 많이 다르잖아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따뜻하게 웃으며 네, 그럴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한국어가 우리가 익숙한 언어와 달라서 어렵다고 느끼시잖아요. 하지만 때로는 그런 차이가 언어를 특별하고 소중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저는 천천히 큰 창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아침 햇살이 교실을 부드럽게 비추는 모습을 느꼈어요. 여러분 잠시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한 문화와 연결되어 있고 그 문화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세상을 열어준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놀라운 기술과 멋진 아이디어,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나눌 수 있다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 다음 저는 다시 질문했어요. 왜 어떤 언어는 인기가 있고 어떤 언어는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잠시 멈추고 학생들이 생각할 시간을 줬어요. 언어는 열쇠와 같아요. 열쇠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여러분이 다양한 문화의 이야기를 읽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로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그 순간 저는 교실이 작은 세상처럼 활기차고 윙윙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제 비밀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어가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를 보기 위한 언어가 아니라 과학, 기술, 그리고 글로벌 우정을 만들어줄 잠재력이 넘치는 언어라고 믿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오늘은 여러분께 마음을 열고 함께 이 언어의 특별함을 탐험해보자고 초대하고 싶어요. 교실은 조용해졌지만 어색함 대신 기대감과 모험의 시작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제 말을 마치며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더 밝은 미래로 가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봤어요. 저는 학생들의 반응을 기다리며 눈앞에서 호기심이 커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 순간이 우리 모두가 언어, 문화, 그리고 내일의 흥미로운 세계를 함께 탐험할 모험의 시작임을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와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하실 준비 되셨나요? 저는 교실에서 큰 질문을 던진 후 제 비밀을 공개할 때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표정을 보며 이제 한국의 놀라운 면모를 함께 보러 가보자고 말했어요. 저는 교실 앞에 마련된 큰 스크린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아마 몰랐던 한국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요. 라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교실 안에는 설렘이 가득했고 마치 기대되는 작은 전시회를 보는 기분이었어요. 리모컨을 눌러 스크린이 켜지자 먼저 삼성, LG, 현대와 같은 유명한 한국 기업들의 로고가 나타났어요. 이 로고들을 보세요라고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회사들은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부품, 자동차 등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 현대 생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학생들이 이미지들을 잘 보도록 했어요. 몇몇 학생들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놀라움과 흥미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서울의 바쁜 거리 풍경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은 단지 기술만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역사와 문화가 깊게 배어있는 나라예요. 거리마다 건물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깃들어 있죠. 이곳은 열정과 창의성이 넘치는 도시예요. 라고 설명했어요. 마치 여러분과 함께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어 다니는 듯한 느낌을 드리고 싶었어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기는 작은 식당, 활기차게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분위기를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어서 여러분 한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한글은 500년이 넘는 시간 전에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글자예요. 모두가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하시려고 만든 글자라 정말 멋지지 않아요?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한글이 얼마나 단순하고 논리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설명했어요. 한글은 각 글자가 작은 그림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입 모양이나 혀의 모양을 닮았답니다. 자연과 예술이 만나 완벽한 소통 도구를 만들어낸 거예요. 학생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며 반응하는 모습을 보니 참 기뻤어요. 한 학생이 스털링 교수님, 한글은 배우기 쉽다는데 정말 그렇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따뜻하게 웃으며 네, 맞아요. 기본 글자들만 익히면 많은 단어를 읽을 수 있답니다. 도전해보시면 아주 친근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저는 한국의 문화적 창의성에 대한 놀라운 사실도 공유했어요. 요즘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를 즐기고 있어요.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과학, 기술,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들은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그 말의 무게를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했어요. 여러분, 한국어를 배우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미래의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저는 다시 질문했어요. 여러분, 한국어를 배우면 어떤 기회가 열릴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실은 조용해졌지만 기대와 호기심이 가득 찬 눈빛들이 제게로 쏟아졌어요. 스크린에 떠오른 이미지들이 서서히 사라지자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멋진 미래로 가는 열쇠가 될 수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잠시의 정적 후 저는 미소를 지으며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국의 놀라운 면모를 발견하는 이 여정은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같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특별한 매력을 더 깊게 알아갈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교실 안에 작은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모두가 한국을 멀고 어려운 나라가 아니라 놀라운 기회와 열정이 넘치는 나라로 바라보기 시작하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영감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라요. 발표에 흥분이 잦아들자 저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기로 했어요. 이제 한국에서 가장 특별한 것 중 하나인 한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한글의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칠판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몇 가지 간단한 도형을 그렸어요. 이것은 한글의 한 글자예요. 하지만 이 글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역사와 창의성이 담긴 상징이에요. 교실의 모든 학생들이 집중해서 제 말을 듣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글은 500년이 넘는 시간 전에 세종대왕께서 우리 모두가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창제하신 글자예요. 저는 잠시 멈추고 그 말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했어요. 그런 후에 한글의 가장 멋진 점은 디자인이에요. 각 글자가 작은 그림처럼 생겼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글자는 웃는 얼굴이나 말할 때 혀의 모양을 닮았어요. 저는 얼굴 표정을 살짝 과장하며 학생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글자를 볼 때마다 그 글자가 어떤 소리를 내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다니 정말 마법 같지 않아요? 저는 칠판에 몇 개의 글자를 더 적으면서 각각의 독특한 모양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영어 알파벳은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변해왔지만 한글은 처음부터 논리적이고 간단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배우기도 쉽고 여러분 모두가 금방 익힐 수 있어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저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글자가 단순하면 배움이 빨라지고 그 덕분에 지식과 아이디어가 빠르게 퍼질 수 있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눴어요. 저도 처음 한글을 배웠을 때 단어를 읽는 속도가 정말 빨라진다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오랜 비밀이 열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 한글을 배우는 것이 단순히 글자를 익히는 것을 넘어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문화에 다가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학생들이 그 순간의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글의 각 글자는 단순한 소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글자들이 표현하는 모양은 우리 말하는 기관, 예를 들면 혀, 입술, 이의 모양을 닮았어요. 그래서 한글을 볼 때마다 그 소리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답니다. 저는 학생들이 직접 소리를 내보도록 권유하며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교실 안은 새로운 소리를 내는 즐거움으로 가득 찼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 한글을 배우는 것은 새로운 사고방식을 발견하는 것과 같아요. 한글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예술 작품이자 창의력의 표현이에요. 라고 말하며 수업을 마무리했어요. 한 학생이 한글을 볼 때마다 마치 마법을 느껴요. 각 글자가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 저는 따뜻하게 웃으며 맞아요. 한글은 정말 마법 같아요.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우리 모두에게 창의력의 문을 열어준답니다. 그날 교실은 조용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저는 학생들이 한글을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혁신적이고 아름다운 문화의 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한글의 마법을 함께 느껴보실 준비 되셨나요? 한글의 마법에 대해 이야기한 후 저는 학생들에게 현대 한국의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현대 한국의 세계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해요. 한국은 밝은 불빛,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무한한 기회가 넘치는 곳이에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이며 마치 신나는 모험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먼저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상상해 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세요. 서울은 마치 잠들지 않는 도시 같아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에 닿을 듯 솟아있고 거리에는 화려한 불빛과 바쁜 사람들이 가득해요. 곳곳에 디지털 광고판이 최신 트렌드와 혁신적인 기술을 보여주고 있어요. 도시 전체가 기술과 창의성으로 가득 찬 거대한 놀이터와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활기찬 도시를 본 적 있으신가요? 라고 물으시자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이어서 한국은 과거의 역사만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나라예요. 여기서는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해요. 과학자, 엔지니어,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 우리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발명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스크린에 세련된 스마트폰 사진을 보여주며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게임을 즐길 때 쓰는 컴퓨터, 심지어 도로 위의 자동차까지 모두 한국의 혁신이 만든 결과예요. 한 학생이 스털링 교수님, 그럼 한국은 정말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네, 정말 그렇답니다. 한국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전기차 같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은 매일매일 세상을 바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저는 또한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을 소개했어요. 현대 한국에서는 기술과 전통이 함께 공존해요. 고궁과 사찰 같은 옛 건축물과 미래적인 빌딩들이 한 도시 안에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는 마치 오래된 이야기와 새로운 이야기가 한데 어우러져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삼성이나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을 들어보셨나요? 이 회사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들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이 작은 나라가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라고 말하며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풀어 설명했어요. 또한 저는 K-팝, 드라마, 영화 같은 한국 문화도 빼놓을 수 없어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이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를 즐기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한국의 창의성과 재능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학생들에게 상상해 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국어를 배우면 여러분도 이 멋진 미래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과학, 기술, 예술,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들이 열릴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서서 미래를 향한 멋진 도약이 될 거예요. 수업이 끝날 무렵 교실은 마치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다리처럼 느껴졌어요. 학생들이 이제 한국을 단순한 역사적 나라가 아니라 혁신과 전통이 어우러진 미래를 이끄는 강력한 힘으로 보게 된 것 같았어요. 여러분, 현대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의 기회를 만들어내는지 느껴지시나요? 현대 한국의 놀라운 모습에 대해 이야기한 후 저는 학생들에게 한국의 따뜻한 변화에 대해 말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을 환영하며 따뜻한 변화를 이루고 있는지 소개해 줄게요. 예전에는 한국이 주로 한국인만 있는 나라라고들 하셨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적응하기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여러분께 그 변화를 생생하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먼저 서울의 한 거리를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서울의 한 공원에 가면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이곳은 단지 건물과 불빛만 있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넘치는 도시예요. 예전에 제가 만난 한 작은 나라 출신의 학생이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말도 잘 못해서 많이 서먹서먹해 보였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친절 덕분에 금세 언어를 배우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지금은 그 학생이 한국에서 아주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학생들이 서로의 경험을 상상해 보도록 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 정부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살아가기 쉽게 여러 정책을 내놓았어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서 국제 학생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답니다. 저는 간단한 차트와 다채로운 이미지를 보여주었는데 그 속에는 숫자가 상승하고 다양한 얼굴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 다문화 축제의 현장이 담겨 있었어요. 이 사진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선택하고 이곳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후 저는 학생들에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혹시 새로운 곳에 왔을 때 소외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며 자신들의 경험을 나눴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경청하며 한국은 그런 경험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환영받고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답니다. 또한 저는 서로 다른 문화가 모이면 얼마나 멋진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한데 모이면 서로의 독특한 이야기와 문화를 나누게 돼요. 이런 다양성이 모여 우리 사회를 더욱 창의적이고 풍요롭게 만들어준답니다. 마치 여러 색의 물감이 어우러져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아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정책이나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오늘날의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다른 나라 사람들을 진심으로 환영해요.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저는 지역 축제의 모습, 전통 음악과 춤 그리고 이웃들이 함께 웃으며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설명했어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저는 다시 한번 질문했어요. 여러분 만약 새로운 나라에 와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받는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 학생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자신들의 느낌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에 대해 배우는 것은 단순히 언어와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도우며 변화하는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렇게 따뜻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을 보면 여러분도 분명 큰 희망과 용기를 얻으실 거예요. 저는 교실을 둘러보며 학생들이 한국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해하고 그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은 모습을 확인했어요. 여러분 한국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모두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 순간 교실은 여러 생각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오늘은 미래에 대한 저의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세상이고 그 세상에서 한국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믿었어요. 교실 앞에 서서 저는 여러분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언젠가 여러분이 여러 나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며 놀라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그날을요. 그 모든 것이 한국어 한마디로 시작될 수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또 하나의 언어를 익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에 열릴 무한한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아요.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얼굴을 바라보며 한국어는 마치 마법의 열쇠와 같아요. 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과학, 기술, 예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멋진 기회를 만날 수 있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첨단 기술센터를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서울의 한 기술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은 밝은 불빛이 가득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로봇들이 복도 사이를 부드럽게 움직였고 큰 스크린에는 새로운 발명품들이 소개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마치 미래의 한 장면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곳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가 그리고 보이는 모든 것이 바로 한국어로 소통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국어를 배워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세계를 바꿀 만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모습을요.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미래는 밝고 그 밝은 미래의 일부는 한국어로 만들어질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전한 이 이야기가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꿈과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며 전 세계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 이제 이 미래로 함께 걸어가실 준비 되셨나요? 미래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미래는 바로 한국어로 말하고 있어요.